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비유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비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는 전설의 동물인데요. 간혹 절에 가도 양쪽에 세워져 있는 절도 있던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생긴 건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되게 험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다 먹어치우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래서 꼬리가 다 이렇게 위로 엉덩이를 가리고 있어요.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비유는 안 좋은 것도 다 먹어치우고 금은보화도 다 먹어치워요. 그렇다는 건 안 좋은 거를 먹어쳐서 배출을 시키면은 안 되겠지만 금은보화를 다 먹었는데 배출을 시키면 재물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모르실까봐 알려드려요.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첫 번째 을사년의 해 자체를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흔들렸지만 2025년 또한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 저조돼 있고, 그리고 뭔가가 지금 나라가 너무 뒤숭숭하다 보니까 지금 소도시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대한민국이 거의 고비점을 맞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면 국민들은 더할 나위 없이 도미노처럼 주르륵 하고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요럴 땐 이게 을사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특징인데,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약간 살랑살랑 불어오는 여자의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선녀님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색상,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꽃도 있고 막 꽃향기도 있고 좋은 냄새도 있고 향기도 있죠. 자, 요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감정의 기복, 인간의 어떤 감정 교란, 그리고 갈등, 대립, 이런 것들도 을사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 12개월까지 요 동안 내 집을 어느 정도는 이 풍수 아이템으로 조금 대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방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너무 이 풍수 아이템만으로만 뭐가 좋다더라 저가 좋다더라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만 갖추시면 될 거예요. 자, 비유는 되게 보통 이렇게 동물들이 생긴 게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그리고 좀 함부로 만지면은 왁 하고 물 것 같은 이렇게 생긴 동물들은 이게 집 안을 들어와서 안에 그 내실을 담당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관문 들어와서 신발장 앞에까지의 수비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발장 근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비휴는 암수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노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노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위치가 이 거의 뭐 신발장에 나왔을 때 바깥을 보는 게 낫지, 안쪽으로 안방 쪽을 본다든지 방을 위치해서 본다든가 아이들을 위치해서 바라보는 것보다 시선이 약간 그 현관의 반경을 바라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자나 이런 풍수 아이템이나 점점 크면 클수록 그 힘은 점점점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두꺼비예요. 두꺼비. 이 두꺼비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어떤 두꺼비를 사야 되냐, 옥 두꺼비를 사야 되냐, 나무 두꺼비를 사야 되냐, 몇 마리를 넣어야 되냐, 동서남북에 어디다 넣어야 되냐, 정말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두꺼비는 현관을 지키는 두꺼비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노래 모르시나요? 이렇게 헌집 줄게 새집도 하고 두꺼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두꺼비가 집안에 많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이 손바닥에 올려놓을 조그만 두꺼비를 막 침대 밑에, 막 창고 사이,
그리고 방 안에 곳곳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그만 두꺼비들은 다 이렇게 있어요. 막 7개, 8개, 10개도 상관없어요. 내 집이 맞게 이렇게 다 숨어, 막 찬장 위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방에 서랍장 꼭대기에, 아니면 뭐 에어컨 뒤에, 아니면 뭐 소파 밑에 이렇게 숨겨놨다고요. 두꺼비들이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 작은 두꺼비는. 큰 두꺼비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몸집이 커가지고. 자, 그럼 큰 두꺼비를 놓을 때 이 두꺼비가 저는 청동으로 돼서 들려지지도 않아요. 누군가 선물을 주셔가지고. 근데 생긴 것도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큰아들의 방이 항상 아파트가 구조가 현관만 들어와서 화장실 옆 그런 방의 구조라 또 많이 타기도 해서 그쪽에 그 신발장 앞에,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그 방을 들어가는 사이에다가 그 큰 두꺼비를 놨어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그 두꺼비가. 자, 그러면 작은 두꺼비는 곳곳에 숨어서 자, 우리 집을 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 큰 두꺼비는 이제 현관 앞에 배치를 시켜두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포지션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사년의 성격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교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거기에 좀 반대대로 이렇게 아까 막 꽃향기, 막 꽃 이런 부분은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하락세를 타다 보면 이게 쭈쭈쭉 내려가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밸런스는 뭐 꽃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꽃 액자나 이런 것들로 좀 현관을 들어왔을 때, 아니면 거실 벽, 아니면 뭐 소파 뭐 뒤 이렇게 해서 좀 바꿔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뭐 꽃도 막 가시 같은 꽃이 아닌, 이 꽃잎사귀 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큰 꽃도 좋아요. 큰 꽃이 한 송이만 있는데 액자는 크다. 너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색깔 자체도 다채롭고 화사하고 파스텔 톤, 이런 색깔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집에 소파 위에 액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액자가 이렇게 해바라기로 된 좀 큰 액자예요. 바꾸고 싶어요. 바꾸려고요. 근데 나는 뭘 바꾸려고 하면, 이번엔 좀 약간 황금색의 겉으로 된, 우리 법당에 오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응접실에 걸려있는 블랙의 금색으로 된 생명수 같이 그런 액자가 있어요. 정말 저걸 들고 가가지고 집에다 걸고 싶거든요. 근데 법당에 있는 물건이라,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비슷한 거를 살 예정입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큰 보름달 같은 그런 걸 거실에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요즘에 다랑아리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그냥 큰 액자에 달 항아리만 있는 그런 액자도 나쁘지 않고, 그런 소품을 좀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집안을 통제를 하는 역할이고, 기운을 계속 밸런스를 맞춰두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면 좋겠죠. 이제 거실 쪽. 자, 그 다음에 부엉이도 어떤 금전, 횡재, 어떤 소식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부엉이를 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놓으셔야 되는데, 부엉이도 바닥에서 있는 동물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역할을 하는 새이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 싫어해요. 자기가 위에 있었던 동물이라 밑에 있으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집 안에 가족 서열이 무너져요. 그래서 부엉이를 놓을 때는 작아도 약간 위에다가, 아니면 부엉이가 크다 그럼 더 위에 놔야 되겠죠. 에어컨 뭐 위에라든지, 아니면 장식장 위에라던가. 그래서 부엉이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부엉이도 방 안에 놓는 게 아니고 방 바깥에, 그러니까 안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방 들어가기 전까지의 거기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분이 있는데, 만다라를, 불교의 어떤 뭐 절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만다라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만다라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좋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도 만다라가 법당에 크게 있어요. 근데 집에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게 있어요. 자, 근데 만다라는 중심, 그러니까 집안의 중심의 기운을 딱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12시 방향에 거의 시계를 많이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계보다 차라리 만다라를 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저도 그 만다라를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이제 거실 통로를 이제 지나고 오면 12시 바로 앞에 만다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치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뭐 정무라는 저쪽이잖아요. 이런 부엌이나 뭐 밥을 먹고 음식을 하는 그쪽이 너무 나은 거고, 풍경화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실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되 집이 너무 저층이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서 뭔가 다쳤다. 그리고 집에서 자꾸 뭔가 아프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거를 좀 배치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를테면 거북이도 약간 이제 큰 거북이, 뭐 작은 거북이 이런 거를 좀 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내 집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 아무튼 이런 거를 잘 달마다 좀 활용을 하셔서 한번 집안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풍수 아이템들이 나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는 안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저는 틈나면 절을 가고, 시간이 나면 또 바다를 끈 절에 가고, 또 정말 아니면 산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기운을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운을 계속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바뀔래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